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모동산입니다. 요즘 청약시장에서 일어나는 상황 아시나요? 청약 포기가 속출하고 있답니다. 자, 이건 진짜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있는 거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누군가는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 표현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지식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즘 부쩍 늘어난 질문 유형이 있습니다. 땡땡 아파트 당첨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분양을 추천을 검토했다가 포기한 단지들의 당첨자들이 저한테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자, 저희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 아시죠? 거기 블로그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올려드리는데 다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추천하는 분양만 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천하는 기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입지입니다. 서울과 서울 인접 역세권이어야 되고요.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가 높은 곳을 골라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요, 좀 늘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다소 비싸다고 느껴져도 넣어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023년 6월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3년 뒤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자, 입주할 때 바로 팔 수 있나요? 어렵죠. 보통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2년까지, 입주 2년차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2028년 6월이에요. 자, 분양 계약부터 매도 가능한 시점까지 5년 정도의 시간이 있을 텐데 5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분양가는 굉장히 싸다고 느낄 것이고 분양을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입지가 좋은 곳은요, 5년 뒤에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크게 올라간 상황이 되어 있을 거란 거죠. 그래서 분양을 받고 나서 입주 시점이 약간 아리까리할 수 있지만 입주 2년차가 되면 대부분 웃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5년 동안에 늘어난 유동성과 소득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그렇다고 입지 좋다고 무조건 다 사야 되는 건 아니고 주변 시세 대비 적정 분양가가 나와야 돼요. 자,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을 경우에 넣으라는 전제 조건이 깔립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의외의 분양들이 있어요. 자, 용인 플랫폼 시티 2편한 세상 기억나시죠? 용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2억 9평 기준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광명 지역에서도 9평 기준으로 12억 7천짜리 분양가가 나왔죠. 자, 그럼 이런 분양가 분명히 입지가 나쁘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워낙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청약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기 이전에 서울 아파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편의 세상 용인 플랫폼 시티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서울 지역의 12억대 아파트를 저희가 멤버십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그 아파트들 지금 다 1억에서 1억 5천 올라갔지만 이 2편의 세상 플랫폼 시티는 여전히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분양가가 늘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자, 저렴한 분양가로 나오는 거 뭐가 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죠. 이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됩니다. 주변 시세 대비 한 20%에서 30% 저렴하게 나오고요. 과거 고점 대비해서는 40%까지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자, 이 공공택지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적용되기 때문에 자본이 적은 분들께 이 공공택지 분양은 가급적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무주택자지만 투자 목적으로도 청약을 넣으라고 가급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렴한 분양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라고 다 덮어놓고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황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 수준의 세대수, 아무리 못해도 200세대 이상은 되어야 되고요. 또한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좀 아파트가 주변에 많을수록 유리해요. 물론 아파트가 주변에 많지 않아도 내가 대단지면 상관이 없는데 나의 세대수는 한 200세대, 300세대 밖에 없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하나도 없네? 그런 경우에는 황금성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청약을 받고 그 집에 평생 거주하면 상관없는데 보통 한두 번씩은 이동을 하시거든요. 투자를 넣으시든, 투자 목적으로 넣으셨든, 내 집 마련을 넣으셨든, 그때 황금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한 것과 이거 팔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자산을 보유한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요, 이제 추천한 곳 외에 당첨되고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딱 봤더니 당첨이 됐네, 어쩌죠?
이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특히 경기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요즘 경기 남부 핫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서 청약 경쟁률 높으니까 혹시 이런 데 한번 괜찮다고 넣어봤는데 덜컥 당첨이 되어버린 거죠. 이거 계약해야 될까요? 이유는 본인이 찾아야 돼요. 계약해야 될지 여부는 본인이 찾으셔야 돼요. 왜? 최악 넣은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저한테 여쭤보시면 안 돼요. 당첨 이후에 문의 주시면 드릴 답변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당첨자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것이 애매하다는 거죠. 애매한 입지에 애매한 분양가, 애매한 상품성, 애매한 호재. 뭐 호재가 없지는 않은데 약간 그 호재 지역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든가 뭐 간접 뭐 호재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뭐 그런 데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가 싼 것도 분양가가 싼 것도 아니고 입지도 야, 이게 괜찮은 건가 애매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데에서만 분양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청약자분이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면 고민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미달 또는 간신히 미달만 면한 한 자릿수 경쟁률이 나오는 곳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 요즘 청약시장이 경쟁률이 과열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양극화가 심하거든요. 청약자가 좋아하는 곳은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애매한 입지에 애매한 호재에 애매한 분양가 그리고 입지에 서울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진 지역은 여전히 외면받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외면받는 곳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청약을 넣으실 때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 민영주택은요, 당첨 포기에도 재당첨 제한에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청약 통장은 소진되는 건 똑같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라도 동호수 나왔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로또 청약이 줄었어도 무주택자나 이제 투자자나 이 청약이란 건 중요한 내 집 마련의 주택 구입 수단이 되거든요. 자, 근데 동호수 나와서 청약 통장이 소진돼 버리면 그 중요한 수단 하나를 날려버렸다는 거 좀 아깝게 좀 귀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그분들이 당첨된 아파트가 미래의 집값이 안 오른다는 건 아니에요. 왜? 청약 경쟁률이 미래의 집값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이창만 원 총재도 그렇고 앞으로 가계부채 이슈는 대한민국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계속 컨트롤해 나갈 문제예요. 물론 이렇다고 앞으로 집값이 안 오른다는 건 아닌데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금리를 덜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상보다 높은 금리는 어떤 결과를 만든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만든다. 오른 지역만 오르고 안 오른 지역은 안 오르는데 지금같이 선호도가 낮아서 청약 경쟁률이 낮은 곳은 늦게 오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선호도 높은 지역 다 오르고 나서 뒤늦게 야 이제 더 살 거 없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면 그때 오른다는 거죠. 이게 언제 오르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늦게 오르는 순서에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약을 할 때 고려해야 되시는 게 있어요. 청약을 하신 분들은 청약만 보시더라고요. 무주택자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존 주택 금매를 항상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임장도 자주 가셔야 되고 청약자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청약은 굉장히 드문드문 나와요. 계획 잡힌 것도 계속 미뤄지고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은 청약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래 관심 없던 지역도 청약에 넣게 만드는 게 이 청약 시장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막 눈 감고 청약 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지성으로. 그래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기존 주택 금매를 항상 체크해 놓고 있다가 야 차라리 이 청약 넣을 바에는 여기 넣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청약은요, 주택을 구입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가장 적은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수단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접근성을 이제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그 외에도 입주권, 기존 주택 갭 투자나 전세 만기 시점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청약 하나만 보고 살진 마시고요. 다른 대안도 충분히 비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민이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올해 겨울에 만기되는 무주택자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면 기존 주택은 빠르게 반등하고 이제 괜찮은 청약 시장 이제 청약 물건에서는 계속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살던 곳이 마음에 든다면은요, 이번 겨울 시즌에 매수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이제 금리 인하 전에 금리 고점에 사는 게 가장 좋거든요. 전세 만기 전에
금리가 안 떨어지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전세 기준금리가 좀 낮아지는 시점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 분기 정도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겨울에 사신 분들 원래 겨울에 금매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 원리는 저희가 다음에 또 한번 영상으로 제작하겠지만 겨울 시즌에 매수하는 거 장기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금리가 3.5%대 겨울이면요, 용기를 내셔도 괜찮다. 한자 청약만 보지 마시고요, 기존 주택도 분위기를 계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같은 청약 과열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당첨되고도 포기한 분들이 많다고 정리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왜 청약을 넣었었냐? 청약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기존 주택 임장을 통해서 항상 병행해서 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청약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